네, 그러면 수원지법에서 단체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중앙지법으로? 예. 그럼 세 명이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거 인사이동은 누가 지시하는 조희대 나와. 조희대 나와? 어디에 숨어 있어 조희대? 그래 요즘에 좀 빨리 사진 좀 찍어봐. 진짜 이거 뭡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이야기를 좀 빠르게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은 이제 그동안에 폭군 행세를 했었죠. 네. 최강자 행세를 했는데 구속되고 나니까 이제는 아주 동정을 유발하는 세상 최약자 아이고. 거지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거지 네, 아니, 실제입니다. 거지 행세. 내란 특검에서 11일 오후 2시에 조사받으러 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그러자 이제 윤석열이가 건강상의 문제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내란 특검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내란 특검은. 아, 그래? 그러면 서울구치소의 건강 상태 한번 체크해 볼까 오케이. 해서 체크를 했어요. 네. 입장이 나왔죠. 구치소에서 이렇게 입장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 문제는 없다. 건강하니 있습니다. 성렬이. 건강하다 이렇게 딱 나와버리니까 예. 윤석열 변호인단에서 네. 지금 뭐 약이 없다고 지금 또 난리를 쳤었죠. 네, 자 뭐 평소에 이제 당뇨하고 네. 눈 건강 약을 먹는데 네. 약을 챙겨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다 죽어간다고 얘기를 한 네. 거예요. 네. 그런데 재수감 이후에 이 약에 반입도 안 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심지어 조사를 받을 수 없는데 또 운동은 또 해야 되나 봐. 네. 근데 실외 운동도 못 한다고 또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자 법무부가 재빨리 입장을 냅니다. 윤석열의 질병 치료에 필요한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한 후에 신청에 의한 외부의 차입 약품을 허가해서 약 줬다. 지급했다. 실외 운동 제한한 사실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이제 뭐 다 반박이 돼요. 네. 그러자 김계리 변호사가 야 안 되겠다. 이거는 진짜 그지전날 가야겠다. 해서 아주 정말 심파로 갑니다. 눈물 줄줄 짭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 대목입니다. 대통령께서 현금을 들고 다니실 일 만무하기에 창조지간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고 그래서 뭐 돈이 없다. 돈이 한 푼도 없다. 그러면서 계좌번호를 공개해서 거의 구걸하다시피 하는 아이고야. 구걸이 또 성공했죠. 자 400만 원이 다 찼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규정에 따라서는 하루에 2만 원 정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돈은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개인이 쓸 수 있는 금액 상한액이 400이랍니다. 이건 다 찾고. 네. 요거보다 이제 더 넘게 들어오면은 그건 이제 개인 통장. 계좌로 네. 돌린다고 안 돼요. 하는 계좌로 돌리는데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저거 네. 일단 상황 자체가 저는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게 이게 진짜 돈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민간인으로 치면 계좌가 아직 안 열려서 은행 계좌가 없으니까 입금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럼 몇 시간 안 돼요. 맞아요. 그리고 저기서 웃기는 게 영치금 쓸 수 있는 게 뭐 구치소에 들어가면 영치금 가지고 마음대로 쇼핑하나요? 아니잖아요. 얘기한 것처럼 2만 원 정도 쓸 수 있는 것들이 주로 부식을 사는 건데 당뇨 있다고 했죠. 7, 8월에 여름철에는요. 그 부식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제한을 많이 둡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냉장식품 이런 거는요. 여름철이라서 상하니까 안 팔아요. 탈라니까. 그래서 주로 그 과자 이런 것만 살 수가 있어요. 당뇨라며. 당뇨는 먹으면 또 안 치명적인데. 당뇨라며 밀가루 먹으면 안 좋아. 라면, 과자 이런 것만 살 수 있거든요. 뭐 어디다 쓰라고 그러면 그거. 아니, 좀 황당한 수상을 해요. 황당합니다. 일단 그래서 형사 사건 안 해보셨나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딱 들었고요. 그래요?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알면서 저런 거예요. 알면서 그걸 안 괜히 이제 해봐. 정치적 선동하는 거 같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러면 진짜 현금도 하나도 안 가지고 가고 약도 안 가지고 갔다. 영장 심사 받으러 갈 때 윤석열이. 네. 이런 태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문구가 의정부 지방법원 앞에 가면 그거 보셨어요? 그 주차장에 의정부 지방법원은 주차장이 너무 좁아서 전부 다 민간 주차장 이용하거든요. 네.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네. 그 주차장에 크게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어요. 손님
오늘 법정 구속될 것 같으면 24시간 주차비가 15만 원 되니까 주차장 사무실에 차 열쇠와 차 인수할 분 전화번호 꼭 남겨주세요. 이 현수막에 크게 써붙어 있어요. 아 너무 무섭네. 정말 손님 오늘 법정 구속될 것 같으면 아 너무 무섭다. 주차비 많이 나오니까 꼭 차키 남겨두고 가세요. 너무 무섭다. 그다음에 차 인수해가 실제로 써 있어요. 가면 저기가 있어요. 진짜로. 의정부만 유명해. 그런 게 아니라 인천도 그렇고요. 몇 군데 있습니다. 법원들이 좁아서 법원 주차장에서 좁아서 사설 주차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가끔 본인은 절대 구속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서정욱 변호사가 윤석열도 기각 확신하고 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대비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윤석열은 윤석열 전혀 돈의 주머니에다가 현금 한 푼 저대로라면 현금 한 푼 안 가져간 거고 네. 약도 안 챙겨간 거예요. 자기가 뭐 책임져야지 뭐. 뭐 어쩌라는 아니 거야. 그리고 네. 저기 저 부인이 지금 5분 거리에 사는데 뭘 그래. 그걸 걱정을 해. 손님 그러시면 안 돼요. 약은 갖고 가셨어야죠. 법정 구속이 예상되면. 자, 요거는 뭐 JIP가 몽둥이 찜질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네. 악인이여, 지옥행 급행 열차를 공짜로 타라. 아, 윤석열 참 비루하다, 아, 쪼잔하다, 비루해.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은 부부 관계에서 윤석열은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김건희 돈입니다. 평소에 그렇게 살아온 거야. 네. 김건희가 사주는 것만 먹고 뭐 그렇게 살았다라는 증거 같은데요. 그럼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측면 같아요. 일단은 극우들을 준동시키겠다는 하나의 좀 작전이다. 네. 정치적 모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이분들이 쪼잔하기 때문에 돈 좀 모아야겠다. 변호사비 좀 모아야 되겠다. 영치금 받고 후원금 받고 하겠다라는 그런 하나의 쪼잔한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 아니, 드네요. 돈 많잖아요. 돈 많을 것 같은데.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돈 쓰는 거 아, 싫어합니다. 너무하네 진짜. 실제로 지금 윤석열 변호하는 변호사들 보십시오. 돈 안 받고 한다는 느낌 팍팍 나지 않습니까? 아. 아니 왜 지 돈을 왜 안 쓰는 거예요 도대체? 돈도 많은데. 이제까지 특활비 자기 돈 안 썼잖아요. 그렇지. 네. 남의 돈 쓰던 거, 국가 돈 쓰던 거 버릇 떨어져 있는 겁니다. 진짜 나쁜 자야. 근데 이런 와중에 그 지지자들은 또 윤석열 독방에 에어컨 놔달라고 민원 넣는다고 지금 난립니다. 이 뭐 하는 짓입니까? 저 에어컨 놓는 거 찬성합니다. 대신 네?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야 되니까 재소자 전체에게 놔주셔야 돼요. 아니야. 재소자 전체에게 놔줄 수 없다면 개인에게만 에어컨 놓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지금 뭐 인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아니 그러면 진짜 인권이 걱정되면 쪽방촌 인권 한 맞아요. 번만 가보라 이거야. 네. 거기에 지금 쪄 죽습니다. 그분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심지어. 맞아요. 그리고 그 얘기도 했죠. 김계리 교수가 뭐 더운데 이전보다 방도 좁아져서 더워서 식욕을 잃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지금 더운데 다른데 일단 서울 구치소 내부에만 해도요. 과밀 수용이잖아요. 네. 일반 수용소는요. 몸이 다닥다닥 붙은 채로 잠을 자야 합니다. 이 더위에. 그렇지 더 붙어 있지. 그 좁다고 하지만 2평짜리 혼자 쓰고 있어. 이것도 대단한 특혜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런 제주에 그럼 자기가 저는 뭐 100% 윤석열이 수사해서 감옥 보낸 사람 중에 억울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사람들의 인권에 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고 언급이라도 한 적 있나요? 네. 자기 입으로 얘기했죠. 죄 없어도 검찰 수사는 패가 망신한다고. 맞습니다. 무슨 저기 이제 와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윤석열 방에다 에어컨 설치하고 윤석열 방 안쪽으로 실외기를 설치해. 복도에 에어컨. 알아. 복도에. 아 좋은데요. 아 좋죠. 예. 아 근데 운동 관련해서는 법무부 입장 중에 저는 조금 힌트가 있다고 느껴지는 게 운동 시간 안 준다 뭐 이런 주장이 있었잖아요. 네. 법무부 입장 중에 그런 거 없고 동일하게 일반 수용자랑 적용하고 있는데 변호인 접견 및 출정들의 일과 진행으로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니 이거는 솔직히 윤석열한테 배려해 주는 거 아니에요? 배려해 주는 그냥 거예요. 나가면 두들겨 맞지 않나? 맞아요. 같은 시간 1시간 보통 운동 시간 주는데 같은 네. 다른 재소자들과 같은 시간에 운동 시간 주면 두들겨 맞지. 그 굉장히 폭력적인 사태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을 달리한 건데 첫날 입감되자마자 첫날 4번 접견했대잖아요. 그렇죠. 네, 변호사. 그러면 접견 4번 정도 접견하면 사실 일과 중에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네. 4번 정도 접견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접견하느라고 운동 시간을 쓰지 못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운동 시간을 안 줘서 못 썼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그리고 못해요. 운동 안 해. 그래. 윤석열이는. 아, 그 몸이 운동하는 몸입니까? 그러니까 왜 개 끌고 산책은 다니잖아. 윤석열 운동 안 한다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아 진짜. 뭐 여러 가지 불평을 할 거 없이요.
그냥 일반 재소자들하고 똑같이 같은 하면 시간대에 돼요. 운동하고 일반 수용소 방에 뭐 요즘에는 구치소에서 영화나 드라마 나오는 것처럼 때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교정 당국이 관리 잘해요. 그러니까 정말? 말이 안 나오는 거 방법은 똑같이 대우해 주는 거예요. 일반 수용자들 수용대로 같이 오. 그냥 같이 방 놓고 물론 그 방에 계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그러면 여기 불편하다는 소리를 오히려 못 할 거 아니에요. 왜 나만 이래 이게 아니잖아요. 네. 그 그렇게 윤석열 때문에 거기 들어가 있는 분이랑 같이 운동하기 하면 좋겠다. 누구 없나? 누구? 야, 이거는 박살 날 텐데. 아, 송영길 대표님 만났으면 그냥 주먹으로 그냥 그래 친다 그랬는데. 그래 친다 그랬어요, 송영길 대표. 성렬아 물 내려가는 거 잘 봤냐? 성렬아, 똥물 내려간다. 아, 진짜. 윤석열 마지막까지 정말 최악의 행동을 진짜. 하고 있다는 네. 거. 그래서 오늘은 안 나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일단은 안 나온다고 하고 나서 네. 내란 특검에서 바로 서울구치소에 협조 공문 보내가지고 3시 반까지 데리고 와라 윤석열이. 강제 아이고. 부인. 네. 나 근데 궁금한 게 속결이다. 이 어떻게 하는 강제 거야? 부인한 게 뭐예요? 뭐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팔다리를 잡고 들고 나올 수는 없다고 이거 하던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뭐 강제 구인하러 가는 건데 가서 그 전에도 박근혜한테도 그랬던 적이 있는데 실제로 억지로 팔다리를 들고 나올 수는 없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건 안 되고. 머리채 잡는 거 어때요? 머리채. 머리채? 예. 글쎄요. 근데 뭐 하여튼 그렇게까지는 안 될 텐데 여튼 굉장히 모욕감을 느낄 겁니다 아마. 구치소에 윤석열은. 그렇게 공문을 보내면 구치소 차원에서는 일단은 그래도 행동은 합니까? 아 가서 그럼요. 뭐. 가서 네. 나오세요. 아, 그러면 윤석열 안 나가요. 네. 뭐 계속 이렇게 대치하는 거예요? 네, 대치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사실은 가서 수갑을 채워가지고 들고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교정본부에서 구치소에서 할는지는 조금 의문이긴 한데 네. 어쨌든 뭐 그렇게 한다고 해도 뭐 잘못한 건 아니지. 체포하는 거니까. 이거는 체포영장이랑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이다. 뭐 현재까지는 그래 왔는데 이전에 불법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거죠. 문 밖에서 문 열어놓고 교정공무원들이 안에 들어가서 나가야 됩니다라고 하고 실랑이 하고 있으면 지금 심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한 걸 당해야 되지만 뭐 밖에 운동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만나서 접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막히는 거예요. 네. 그런 과정들에서 또 이제 모욕감 같은 걸 느끼겠죠. 참 너무 이거 마지막까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안에 그 난로를 떼어버릴까? 정말 미치겠네. 매우 추하죠. 아, 진짜 추하다. 자, 예. 사고 하나 없이 이렇게. 그럼 뭐 햇빛 잘 겨울철에 드는 쪽으로 그냥 유리창을 달아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유리창을 돋보기로 바꿔보면서 사람을 점점 우리를 잔인하게 만들어. 윤석열은 우리를 자꾸 잔인하게 만들어. 진짜 네. 옛날 구타 유발자 생각나네요. 네, 그런 진짜 영화 그렇습니다. 있었죠. 네. 자, 그럼 김건희 특검으로 좀 넘어가 볼 김건희 텐데요. 특검. 김건희 특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서 요거 하나만 좀 우리 법조인 분들에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신청하는 압수수색 영장 이게 지금 기각이 많이 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시고 이게 실제 조금 이상한 현상이잖아요. 이상하죠. 예, 그거 좀 한번 지적을 좀 해주세요. 매우 이상한데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 날 삼부토건 제가 지난 1년 동안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작년 7월 달에 김병환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때 제가 처음으로 제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삼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돼서는 국회에서 활동한 또 있고 축적된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를 내란 김건희 특검의 김형근 특검보라고 여기가 이제 주가 조작 금융 전문 검사를 특수통 검사를 하셨던 분이라서 네. 그분을 만나서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자료를 쭉 전달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날 문흥주 특검보가 압수수색영장이 집사 게이트 김예성 씨 관련된 압수수색영장이 전부 다 발부가 안 된 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거든요. 근데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문흥주 특검보는 판사 출신이에요. 판사 출신이 법원을 비판하는 브리핑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겠죠. 예. 근데 문흥주 특검보가 직접 했다. 그리고 상당히 격앙돼 있었어요. 그 전날 굉장히 많은 수의 거의 김건희 특검 거의 전원이 압수수색을 나가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영장이 뒤집어졌는데 와, 그때 톤을 보고 아 이거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그 제가 다음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판사 출신 의원님 한 분은 에이 지금이 처음일 거고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는 걸 거예요라고 했는데 네. 하루가 지나기 전에 적어도 2번 내지 3번 압생영장이 발부 안 됐다는 게 네. 밝혀졌어요. 네. 근데 발부 안 된 사람이 누구냐? 김예성, 이종호 등 이 삼부토건 사건이나 뭐 요런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로 넘어가는 다리가 되는 사람들. 핵심들이네. 핵심 길목에서 압생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왜 그렇지? 그래서 누구지 하고 살펴보니까 수원 브라더 3 수원 법원에서 온 3명의 브라더가 있습니다. 중앙지법에 영장 전담 판사가 4명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 남세진 판사. 이 남세진 판사는 윤석열 그 구속영장을 발부한 네. 판사예요. 맞아요. 나머지 셋이 수원 브라더스예요. 수원지법에 같이 있다가 같이 왔어요. 이것도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다양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장 재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역이나 기수 안배를 하거든요. 근데 수원에서 한 군데에서 3명이 다 넘어왔고 29기 30기에 몰려 있어요. 연수원. 그럼 수원 브라더스. 수원지법에서 왔다는 것은 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사건을 직접 한 사람이 1명, 그다음에 이화영 재판에서 유죄 때린 사람이 1명. 와. 셋 중에 둘. 그러니까 영장 전담 판사가 각 지방법원에서 형사부에서 엘리트들이 영장 전담을 맡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신속하게 판단하면서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기 그렇고 그리고 이 영장 발부일이 법원은요.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는 너무 쉽게 내준다 그래서 비판이 그거를 많아. 청지하기 위해서 그랬지. 비판이 많고요. 2023년 기준으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8%입니다. 근데 윤석열에 대해서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게 인신구속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나오냐면 그냥 써서 낸 그 영장 자체만 놓고 상대방의 말을 들을 것도 없이 이게 옳은 소린가 그런 소리만 따지기 때문에 검찰이 써는 것만 보기 때문에 여기를 기각할 이유가 웬만해서는 없어요. 아니 그러면 수원지법에서 단체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중앙지법으로? 예. 그럼 3명이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거 인사이동은 누가 지시하는 거예요? 조희대 나와. 조희대 나와? 어디에 숨어 있어 조희대? 그래 요즘에 좀 빨리 사진 좀 찾아. 찍어봐. 진짜 이거 뭡니까? 그게 지금 조희대가 조용히 있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지난 대통령 선거 직전에 있었던 정치 개입 아닙니까? 사법부의 정치 개입인데 이게 결국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사법개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곳곳에서 뭐 암초를 만들고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저희가 한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그 조희대 이름 나왔으니까 여기 또 국회의원 한 분 계신데 네. 한때는 이 조희대 때문에 국민적 분노가 굉장히 극에 달했습니다. 맞아요. 아시잖아요. 맞아요. 너무 네. 진짜 너무 눈에 띄게 해버렸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사법개혁 반드시 필요하구나. 국민적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개혁을 할 것 같았는데 이게 일단은 지금 중단된 상태거든요. 네. 국회에서는 지금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조희대. 지금 사실 국회에서 지금 당장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법안들은 여러 개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죠. 네. 대법관 증언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발의했던 법 왜곡죄, 조희대나 지기현 같은 양반들 지기현, 와. 이런 분들 법을 왜곡해서 특정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적용했다. 그거 처벌해야 된다. 네. 예, 독일법에 있는 거를 그대로 그 저희들이 한국적 상황에 맞춰서 해놓은 건데 그런데 저는 급하게 해야 될 것과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요. 이렇게 급하게 막 하다 보면 사법개혁이 제대로 안 된다. 오히려 괜히 서두르다가 실수한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 네.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네. 그런데 급히 해야 될 것과 저는 조금 더 깊게 사회적 논의를 모아갈 과제가 두 개가 달리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법관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거냐. 지금처럼 법관들이 전부 다 강남 8학군에서 한 50%가 나오는 이 시스템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되거든요. 이 문제 이거는 굉장히 좀 논의를 깊게 해야 돼요. 네. 그런데 법 왜곡죄, 그다음에 지금 몇몇 판사들이 이렇게 그 사실 이상하게 정치 개입한 사안 이런 거는 진상조사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진상조사하고 수사해서 이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하고 대법관을 증언해서 기본적인 사법개혁의
첫 발을 내딛는 것은 좀 빠르게 처리를 하고 네. 사법개혁 같은 경우는 좀 큰 틀의 사법개혁은 사개특위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에서 만들어서 논의해야 된다. 네. 근데 야 사법개혁 그렇게 서두르다가 큰일 나 바늘 허리 매 못 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급한 과제까지 자꾸만 뒤로 밀어요. 여론에서 오케이. 왠지 판사님들 욕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이상한 분위기가 오래 있어요. 네. 해도 오래됐기 때문에 해도 돼요. 그렇죠. 뭐 세상에 신성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누구는 신성 가족이고 누구는 그럼 더티한 가족입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는 다 비판하는 거죠. 네. 법복 귀족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는 것은 그것대로 하고 우리가 어떤 법원을 만들까는 차분히 논의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맨날 똑같아요.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그동안에 해야 될 필요한 일이지만 서두르면 안 된다. 그게 몇십 년째 서두르면 안 된다고 지금이에요. 했어요. 이게 한 50년 법을 됐어요. 만드는 자세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우리 뭐 신장식 의원이나 우리 박주민 의원 같이 정치를 아는 법조인 출신들은 이게 법률 제도를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법률 제도를 만드는 과정이 국민들에 대한 여론전이고 민주주의적 절차거든요. 그런데 다수의 그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이라든가 사법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거 태워놨어요. 올라갔다는 뜻이야. 올라갔어. 올라갔는데 뭐 어떡하라고? 근데 모르는 거야. 그러면은 자기들이 법률 제도적인 것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절차가 있기 전까지 몇 달 동안 국민들은 모르는 거야. 자, 국민들이 모르면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고. 그렇죠. 여론이 형성되지 않으면 조희재 대법관이라든 이 사람들은 압박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법을 그냥 절차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국민들이 알고 영향력을 행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청문회도 하고 뭐 다양한 토론회도 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압박을 하고 눈에 띄게 해줘야지만 이 사람들이 여론에 의해서 떨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동안 조이대가 조금 압박받은 느낌이었거든. 맞아요. 근데 지금은 다시 또 자유인이 됐다고. 그렇죠. 지기현도 압박을 받은 느낌이었죠. 그래서 뭐 공개도 하고 앞단도 공개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지금은 또 조용히 재판하고 맞아. 있어. 그러니까. 조용히. 이거 그러니까 안 그렇게 되는데. 가는 게 지금은 아까 이제 신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법원에 대해서는요 간접적으로도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케야 정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예산 얘기하는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실제 막상 우리 일상생활을 규율하고 있는 법들은요 매번 바뀝니다. 국가에서도 맨날 법 만들고 어쩌고 하고 하잖아요. 법이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시대사는 그렇게 바뀌어도 법원 검찰을 움직이는 법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부터도 있었던 법이 그대로 쭉 가다 보니까 이 법조인들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원래 그렇다고 하는 게 이 사람들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원래 이런 게 어디서 세상에 법이라고 그런 하는 건 거.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면 바뀌어야지. 네. 그것부터 깨야 돼요. 알겠습니다. 우리 상권 분립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행정부는 집행권을 가지고 있고 사법부도 어쨌든 법률적 집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집행권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 뭐냐? 견제와 감시하고 끊임없이 발목 잡고 귀찮게 하라고. 네. 왜? 국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늘 국회는 사법부에 대해서 쓴소리하고 그럼. 탄핵하고 해도 되는 고유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눈치 봐야 돼. 누구나 다 눈치 봐야 돼. 여론이 좀 여론이 좀 식은 것 같으니까 법관 대표회의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지. 끝나버렸잖아. 그냥 그 여론 쫙 잃었을 때는 대표회의 연다 막 이렇게 해놓고 법관 대표회의 연 것도 사람들 모르고요. 그게 유야무야 그냥 덮인 것도 맞아. 사람들 몰라 지금. 아무 내용 없이 끝났잖아. 아무 내용 없이 끝났어. 아주 안건 5개 미치겠어. 올려놓고 전부 다 하나도 결정 안 했어요. 예. 5개 안건 올려놓고. 미치겠습니다. 조이대 일단 지금 기다려라. 딱 기다려. 조이대 이제 나오냐? 빨리 안 다녀. 하여튼 간에 법 왜곡죄를 반드시 전 입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잘못 재판하고 네 멋대로 재판하면 너 감옥 갈 수 있어. 네. 라고 하는 거를 판사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